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이 서울구치소 앞에 도로를 통제를 시작했다.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곧 윤 대통령이 법원으로 출발이 임박했다는 내용도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이 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바로 현장을 연결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어쨌거나 지금 윤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출석을 하게 되면 이제 구속영장 판단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대기를 하는 동안 좀 구속 적부심을 좀 신청한다든지 이런 좀 남은 카드가 있겠습니까? 일단 만약에 2시에 지금 시작이 돼서 대여섯 시간 정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면 오늘 새벽, 이르면 오늘 새벽 정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늦으면 내일 오전까지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주말 중에는 우리가 결론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신청하겠다, 청구하겠다 이런 내용이 한번 보도로 흘러나온 것으로 제가 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된 사항인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로 봤을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라고 하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체포 적부심과 마찬가지로 구속 적부심은 인용 비율이 상당히 낮은 데다가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 이 적부심이 인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라든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점이 피의자가 굉장한 반성을 하고 보여준다라든가 뭐 피해가 다 변제가 됐다라든가 뭐 이 정도 상황이 되거나 구속 절차 자체의 절차적인 위법성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인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인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실질심사라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충분히 피의자의 의견을 듣고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바꿀 만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다는 경우를 상정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큰 실익이 없을 것 같고 체포적부심과 구속적부심, 영장실질심사 모두 마찬가지로 최장 20일 동안 지금 구속할 수 있는 수사기관에서 구속할 수 있는 그 기간에 산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되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전의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그리고 어떤 법적인 다툼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무죄를 주장하는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이 무죄를 지지층에게 호소를 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하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하고 이 법적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강하게 저항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아까 홍 의원님 말씀에 법적인 부분을 살짝 의견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이 20일 동안 수사기관에서 구속시킨다는 이 부분은 사실은 형사소송법에 사법경찰관이 최대 10일 그리고 검찰이 최대 10일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사법경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정을 바로 지금 공수처와 검찰 측에서 같이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홍 의원께서 열을 나눈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공수처와 검찰이 합의를 했다는 얘기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부분인데 어제 또 공수처에서 원칙적인 내용에 따라서만 합의를 한 부분이고 공수처에서 수사 시간을 다 쓸 수도 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을 또 취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도 홍 의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하는 것이 지금 수사기관 자체가 너무나 여러 군데에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계속해서 수사하고 검찰에 넘긴다고 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검찰에서 형식적인 기소만 담당하게 될 것이면 도대체 이걸 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고 왜 공수처에서 바로 직접 수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협의 사항을 만들어낸 것이냐.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면요. 특검입니다. 20일 안에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특검이 발동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예. 만약에 특검이 발동이 된다라고 하면 이 수사 기록을 열심히 수사한 기록을 특검으로 다 넘겨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주요 공범들의 수사가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특검의 역할은 무엇이냐. 그 존재론적 의미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기소한 이후라고 한다고 하면 특검은 그렇다면 형식적인 기소 유지만 담당할 것이냐. 이게 또 하나의 논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수사기관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초래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좀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속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이동 중 교통 신호를 통제할 것 같다.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통 신호를 통제하게 되면 20여 분이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과 관련해서 속보가 지금 들어온 상황이고요. 지금 오른쪽 보시는 영상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인데 지금 포토라인이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포토라인에 서서 발언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는 녹화만 해서 입장을 전했었는데 언론 카메라 앞에 체포 후에 처음으로 서서 발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만약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돼서 정말 구속이 되게 된다면 친정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좀 어떻게 윤 대통령이 대응할 거라고 보세요? 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다. 이것은 불법 수사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사실 검찰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피력할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경찰만 할 수 있는 수사다라는 논리를 댈 수도 있는 거고 설령 수사권이 본인들이 생각해도 명백한 기관이 있다고 해도 이 기관이 민주당의 하명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이미 또 펴온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든 간에 그 수사를 불법 수사로 규정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설령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앞에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구속 이후에 조사를 받을 때도 검찰로 간다고 해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친정이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가 더 만만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서 많은 시간을 인생을 보냈는데 사실 그 자리는 조사를 하는 자리였지 조사를 받는 자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 오히려 검찰 수사야말로 가장 무서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어라든지 또 심리적인 위축 이런 것들까지 곁들여지면 검찰 조사에서 오히려 더 묵비권 행사할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고 저는 예. 남은 관건은 법원에서의 진술 태도라고 봐요. 진술 태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예전에 피의자들, 피고인들 중에도 검찰이나 경찰 수사에서는 묵비권 행사하다가 지금 내가 부당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다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정작 법원에 가서 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도 그렇게 했었고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저는 같은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분명히 남아있다. 현재로서는 법원에서는 진술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진술을 해도 유리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본인 입장에서는 당연하게도 검찰 조사는 물론이고 법원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그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지지층에 대한 말들은 이제 편지를 통해서 계속 전하고 있고 윤 대통령이 지금 메시지 전략을 보면 계엄 선포 이후에 계속해서 일방적인 소통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는 자리를 다 피하고 있습니다. 예. 기자들과 질문 받은 적도 없고 오늘도 아마 포토라인은 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변호인들이 대신해서 좀 입장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고 그렇다면 이제 좀 공방이 오고 가는 이런 자리에서는 최대한 침묵을 지키고 대신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선전선동 이런 것들은 일방적인 메시지 SNS나 편지를 통해서 지지자들한테 전달하는 이런 투트랙 전략을 펼 가능성이 이미 보였고 예. 앞으로 그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각 12시 55분을 넘기고 있어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까지 1시간 남짓 남았습니다. 1시간 남짓 남았고 임박한 상황인데요. 예상 이동 경로 그래픽을 계속 보시고 계십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서부지법까지 빠르면 20분 만에 도착을 하고 있고 지금 심사까지 1시간가량 시간이 남았습니다. 예. 이종근 평론가님, 네네. 지금까지 편지나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전달을 했고 오늘은 또 출석 이유에 대해서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전달을 했거든요. 네네. 속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옥중 편지라든지 혹은 휴대폰을 통한 그런 그 메시지를 남긴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정치적으로는 득을 봤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년 전과 비교해서 다르다라는 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다른 점이거든요.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잘못을 일정 정도 인정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소극적으로 사실 대했어요. 그러니까 소극적이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적극적으로 막 나를 방어한다거나 내가 무죄를 뭐 다툰다거나 이런 본인의 어떤 태도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예. 훈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래도 헌재에서는 어쨌든 변호인단을 통해서 유무죄, 제3자 뭐 뇌물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투긴 했지만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소극적인 태도에 비해서 윤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고 네. 그 호소하는 방법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편지라든지 혹은 담화라든지 벌써 담화가 한 5차, 6차에 걸쳐서 담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대통령이 전면적으로 좀 부각되는 어떤 느낌을 받으면서 네. 이 지지자들이 어떤 때보다 지금 다 결집을 돼 있고 또 뭐 여론조사는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크게 불리할 거는 아니었다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에 대한 생각인데 사실 지속이 되는 것은 제가 볼 때 헌재 심리의 결정 시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인 리스크 이 시기가 맞물리면서 만약에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예상대로 예를 들어서 3월 달까지 고법이 나온다든지 혹은 3월 달까지 고법에서 판단이 안 된다든지에 따라서 사실은 이 굉장히 출렁거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최소한 그때까지는 김세윤 평론가도 예상을 하셨지만 이 옥중 뭐 편지라든지 또는 또 다른 변호인단을 통해서 전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속보 전해드립니다. 지금 곧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출발을 할 것이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고 경호 차량이 아닌 호송차로 이동을 할 걸로 점쳐졌는데 실제 호송차로 또 경호 차량의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호처 인력이 지금 서부지법에서 호송차 동선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영장심사 출석이 윤 대통령의 며칠 만의 모습이 좀 임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홍 전 의원님, 네. 방금 이종근 평론가님께서 좀 윤 대통령의 입장 밝히는 방식에 대해서 네. 좀 짚어주셨는데 네.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선회를 해야 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뭐 법정에서는 당당하게 본인의 어떤 입장을 밝히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그런 또 밝혀야 될 그런 어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헌법학의 그 대가 권위자가 이제 허영 교수님이신데 허영 교수님은 1945년 2차 대전 이후로 현직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긴급권이 내란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죄가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토참들과 국군 혼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이 두 가지, 즉 목적과 폭동이 두 가지가 다 이제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 목적이라는 것은 비상계엄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국가 원수로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어떤 입장에서 비상계엄을 했느냐 이런 것이 결국은 현직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만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앞으로도 당연히 이제 법정에서나 또 뭐 중앙지검에서는 당당하게 본인의 어떤 목적, 실질적인 목적은 이런 목적이었다. 이런 네. 것을 이제 밝힘으로써 당연히 이제 소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소명이 이제 되는 그런 어떤 절차이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법정에서는 당당하게 많이 자주 밝히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